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리 탈출 프로젝트 또 오건영. 부장님, 저희 지난 시간에 원유 시장에서 공급 과잉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하면 마진이 줄어들게 되니까 산유국들이 공급을 줄이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원유의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지 않나요? 맞아요. 원래 이제 그게 맞는데 경제 원리상으로는 맞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은 마진이 더 많이 남을 것 같으니까 팔고서 더 많은 돈을 버니까 생산을 늘리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옛날에 보면 보이지 않는 손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알아서 공급이 늘어나니까 공급이 늘어나서 다시 가격을 누르고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공급을 줄이게 되니까 마진이 안 나오니까 그럼 알아서 이제 그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서 가격이 올라오고 이제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인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경쟁 시장에서는 좀 얘기가 달라요. 왜 그런지 좀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이제 사우디부터 시작해서 산유국들 얘기를 좀 해드렸잖아요. 대표적인 산유국이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미국입니다. 이 세 개가 이제 셰일 기업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018년부터 얘가 이제 산유국 1위가 됐다는 말씀 드렸어요. 이게 얘네들이 드럼통을 한 드럼씩 생산을 해요. 한 드럼씩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자가 3명이 있어요. 3명이 사요. 그래서 3대 3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아요. 그럼 가격이 안정이 돼 있겠죠. 근데 이 중에 욕심쟁이가 있는 거죠. 욕심쟁이가 누구냐면 미국이 욕심쟁이에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다 하나씩 생산하는데 욕심쟁이가 2개를 생산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요는 3명인데 4개가 나왔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격이 유가가 하락하게 되겠죠. 유가가 전체적으로 이게 공급이 많아지니까 공급 과잉 상태죠. 그러면 공급 과잉 때문에 유가가 떨어져서 마진이 안 나오니까 사우디가 이게 마진이 안 나니까 나는 원유 생산 안 할래 딱 이래요. 얘는 그대로 하죠. 욕심쟁이는 2개 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3대 3으로 수요와 공급이 다시 맞죠. 가격이 안정이 되죠. 올라와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급 과잉이니까 유가가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급이 줄어들었잖아요. 하나가 죽으면서. 그러면은 유가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유가가 다시 안정을 찾게 되겠죠. 경제 원리가 작용을 했구나. 이 생각이 딱 들잖아요. 경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사회 총합으로 보면은 맞는데 이게 약간 좀 위너와 루저가 있어요. 누가 위너일까요? 얘가 위너죠. 비싼 가격으로 이제 2개를 생산하잖아요. 시장을 2개를 다 먹은 거예요. 얘 위너예요. 얘. 얘는 뭐라고 하죠? 얘를 그 유명한 루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위너가 되고 얘는 루저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첨예하게 공급 과잉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 혼자 감산을 하잖아요. 생산을 나 혼자 줄이잖아요. 그러면 내 시장 있잖아요. 나의 마켓 쉐어를 얘한테 뺏기게 되죠. 그러면서 저는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면 사우디도 당연히 알겠죠. 이런 상황이 과거에도 역사에도 몇 번 있었어요. 80년대에도 있었고. 그럼 사우디 당연히 알잖아요. 이 상황을.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사우디도 이런 상황이 딱 되잖아요. 감산 절대 안 해요. 오히려 뭘 하냐면은 증산을 합니다. 언제까지? 누군가 하나가 죽을 때까지. 누군가 하나 물러서는 그날까지 계속 증산을 해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상 원유 생산 비용이 가장 낮은 애가 살아남고 나머지는 죽어 넘어가겠죠. 왜냐면 유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막 증산이 일어나잖아요. 누군가 감산을 혼자 하진 않아요. 혼자 하는 그 순간 그 유명한 독박을 씁니다. 그래서 증산 경쟁으로 접어들게 되고요. 이건 국제 유가의 폭락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유 시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11년도, 12년도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넘었었다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배럴당 100달러가 넘던 국제 유가가 언제 무너지기 시작하냐면 14년도 9월 달부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서요. 언제냐면은 16년도 1월 달에 배럴당 26달러까지 국제 유가가 계속 진짜 밑바닥 없이 계속 무너져 내려와요. 계속 유가가 무너져요. 이때 당시에 가장 컸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 생산량 늘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불과 몇 년 만에 얘가 산유국 1위가 되잖아요. 2018년도에 산유국 1위가 됐으니까 얘는 계속 생산량 늘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얘네가 생산량 늘리니까 사우디하고 러시아도 당연히 죽기 싫으니까 내 시장 뺏기기 싫으니까 생산량을 같이 늘리기 시작을 하고 대응을 했었죠. 그럼 너도 나도 늘리잖아요. 원유 공급을. 근데 경기는 안 좋은데 원유 공급이 있는 대로 늘어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가가. 그래서 이렇게 빠졌던 거예요. 그러면 와 이건 답이 없다.
누군가 감산을 하는 순간 독박을 쓰면서 죽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또 답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감산 공조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줄이는 게 아니라 같이 전화하는 거죠. 이제 러시아, 사우디면 같이 좀 줄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감산 공조에 나서게 돼요. 그래서 신조어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오펙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 시간에. 오펙이 산유국들, 중동의 산유국 연합체잖아요. 여기에 비오펙 산유국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감산은 얘만 하면 안 돼요. 같이 해야죠. 얘는 감산하는데 얘는 계속 증산하고 있으면 얘한테 시장이 다 뺏기니까 얘들이 감산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네가 전화합니다. 같이 감산하자고. 그래서 오케이 했거든요. 서로 예뻐가지고 서로 사랑해서 한 게 아니라 죽기 싫으니까 다 같이 공멸로 갈 것 같으니까 감산 공조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오펙이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오펙 플러스라고 합니다. 이제 오펙 플러스라는 말이 나오고 요거는 중동의 산유국들 뿐만 아니라 이외에 있는 비오펙 산유국들도 같이 포괄하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같이 감산 공조에 나서게 됐던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또 오건영. 그리고 최근 같은 상황을 하나 좀 말씀드리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아까 사우디, 러시아, 미국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우디하고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이렇게 비오펙, 오펙 플러스로 딱 들어와가지고 같이 감산 공조를 하고 있었거든요. 감산 공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유가를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얘는 미국은 국가 단위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기업 단위로 생산하니까 얘네들은 감산을 하지 않아요. 계속 증산하니까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우와, 미국이 세계 1위 산유국이래, 자랑스러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은, 사우디와 러시아 입장에는 어떨까요? 우리는 국제유가 버텨주게 하기 위해서 살을 깎아 먹으면서 감산 공조하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얘는 산유국을 계속, 원유를 계속 늘리잖아요. 속상하겠죠. 그것도 일단 짜증이 났겠죠. 그런데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작년도 초에 코로나 이게 딱 터져요. 코로나라고 쓰고요. 원유에 대한 수요가 급감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수요가 급감하게 되면 당연히 유가가 크게 떨어지겠죠. 유가가 떨어지면 이 유가 떨어진 걸 막기 위해서는 감산을 더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도 짜증나는데 감산을 더 해야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럼 어떨까요? 오펙 플러스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죠. 아, 이건 아니다. 진짜 아닌 것 같다. 왜 우리가 계속 독박 쓰는데? 얘는 뭔데? 그래서 작년도 3월 7일 날 이 감산 공조가 빵 하고 깨져요. 유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훅 주저앉죠. 그래서 얼마까지 가냐면 국제 유가가 작년에 저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마이너스 40달러까지 가요. 처음 봤어요, 진짜. 와. 그래서 유가가 작년에 그렇게 한번 크게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마이너스 40달러인데 어떻게 해결이 됐냐? 그 이후에 다시 이거 보고서 얼굴이 파래졌겠죠. 이거 보고서 이제 다시 감산 공조에 나섰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감산 공조가 작년에 유가를 다시 이제 들어올리는 데 성공을 했고 아직까지 이게 이어져 오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오건영. 아, 그럼 지금 산유국들이 같이 감산을 공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만약 이런 감산 공조가 또다시 깨지게 되면 원유 가격도 다시금 또 하락할 수 있는 시즌이 올 수 있겠네요. 이제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지저분한 얘기일 수 있는데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 이게 유가가 막 떨어지고 막 마이너스 40달러면 얼굴이 막 파래지니까 다들 감산 공조할 때 악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안 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악수를 하는데 또 이제 평온해 보이고 경기가 좋아질 것 같잖아요. 지금 보면은 각종 경기 부양책 나온다고 하고 뭐 역대급으로 뭐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유가도 많이 올라오고 막 원자재 가격 뛰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 왜 굳이 감산 공조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 나오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같이 감산 공조를 하고 있잖아요. 감산 공조를 해서 감산을 하는 양을 같이 조금씩 줄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0만 배럴만큼 줄이고 있었으면 달마다 6월 달엔 1000만 배를 줄였으면 다음 달엔 900만, 그 다음 달엔 800만. 감산을 조금씩 줄인다. 이렇게 이제 좀 조금씩 변화가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요거를 뉴스 플로우를 보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뉴스를 보시면 제가 이제 뉴스 그 타이틀만 몇 개 인용을 했어요. 작년도 2월 7일 날 보면 코로나 사태 당시에 사우디 러시아 감산 공조 균열
신종 코로나 여파. 이때는 이제 신종이라는 말이 붙었었죠. 그죠? 그래서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감산공조 균열이 나타나니까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을 겁니다. 코로나 사태 직후입니다. 미국이 불참한 상태에서 오펙 플러스가 회의를 했고요. 대규모 감산공조 가능할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4월 10일 날 뉴스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루에 2천만 배럴을 감산하자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전격 합의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같이 감산을 한 거예요. 어디서? 오펙이 아니라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합의가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4월 10일 이후에 국제유가가 안정을 좀 찾겠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상황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나올 때가 된 거잖아요.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주요 산유국인 오펙 플러스에서 내년 1월부터 하루 50만 배럴 증산 합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많이 줄여놨는데 이제 다음 달부터는 50만 배럴 정도는 더 생산할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4월에 소폭 증산 합의, 사우디는 자발적 감산 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폭 이제 생산하는 걸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최근에 보시면 5월, 7월에도 감산 완화를 유지한다. 감산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걸 줄이는 거죠. 그만큼 증산을 한다는 의미가 될 거죠. 그리고 경기 회복 고려에 5월부터 단계적으로 증산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 거를 보신 분들은 오펙 플러스하고 오타인가 플러스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오타가 아니라 이게 만들어진 원리를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감산 공조라는 게 왜 이렇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제 유가가 올라오고 경기가 안정이 됐었을 때는 다시 이제 증산이 시작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국제 유가가 빠르게 올라오는 거를 눌러주는 그런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오건영.